전반부에는 그동안 한 4강 정도 진행했나요? 5강 진행했나요? 우리 형충회학 마무리를 위한 우리 사주들을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십성 관계, 생극 관계에 대해서 다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 진도가 좀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린 표가 상당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전반부만 좀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요거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쭉 읽어보세요. 요거는. 자, 사주를 푸는 방식은 먼저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재료를 적당히 가공을 한 다음에 이 적당히 가공된 재료를 함께 조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하고 함께 공부한 것은 재료를 가공하는 거. 일명 저는 그걸 구술 닦다라고. 구술 닦기와 구술 꿰기가 있는데 그동안 저하고 구술을 닦았죠. 하나하나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 옥 구슬, 금 구슬, 쇠 구슬 이렇게 잘 닦아서 꿰 수 있게끔 가공을 닦은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여러 개, 8개의 구슬을 딱 실로 꿰어서 이 목걸이는 무슨 목걸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초 튼튼반에서는 재료 닦다가 끝나요, 보통은. 기초반에서는 재료 닦다 끝나. 이게 중고급반으로 가면 이제 재료를 꿰죠. 그래서 구슬을 모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옷 장신구를 만들든 하는 겁니다. 이제 재료가 거의 다 닦아졌어요. 뭐 십천간 12지지에 대한 내용, 뭐 음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십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십성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지지에서 일어나는 형충회합의 내용, 천간 생극제와 지지 형충회합, 천간 지지의 관계는 12운성,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십성관계별 주요 명리용어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재극인, 재생관, 재생살, 식상생재, 뭐 상관, 경관, 뭐 편인, 도식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죠. 제가 쓴 내용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형충회합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 예시된 사주들을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죠. 2017년 강의 때 강의했던 내용 절반, 그 다음에 새로운 사주를 제가 집어넣은 거 절반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제 단골이신데요. 직업이 정신과 의사세요. 어디로 간가? 이분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형충관계를 좀 보도록 하죠. 지지의 형충관계가 뭐 있을까요? 요거 축인 요거를 보고 암합이라고 합니다. 암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암합이 이렇게 우합도 되는 축인암합 또는 축인우합이라고 합니다. 일명 축토가 임목한테 자신의 유업을 넘겨준다. 해자축을 마감하는 축토가 원래 진술축미는 무슨 관절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 사이의 관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관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관절. 이 축은 해자축에서 임묘진으로 넘어가는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축하고 인이 붙었으면 해자축을 마감하는 축이 임목한테 야 이제 겨울 끝났고 너가 봄을 열어라. 옛다 넘어가거라 하고 이런 거죠. 조선의 15대 임금이 16대 임금으로 16대 임금이 17대 임금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꼭 느낌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김구 선생님한테 정권을 넘기다. 꼭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계절의 변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축은 겨울의 끄트머리 에너지와 봄에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진 편관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 지위, 자리가 이 축이라는 겁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았다. 부모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주에서 형충관계는요. 특징을 보자면은 요 동네에 사회궁에 충미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비경겁재들이 사회의 겁재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에 대립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네요. 이 사주는 재밌는 게 크게 쓰면 사회에 대립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작게 쓰면 내 마음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기초튼튼반 처음 시작할 때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주의 8글자는 나이면서 나이면서 그럼 사주 안에서 글자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내 내면의 8개의 에너지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분열났다 뭐 이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세상으로 투영돼서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내 마음이 투영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으면은 그럼 막 꿈속에서 싸우고 내 몸이 싸우고 위장 대장이 싸우고 팔다리와 피가 싸우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막 그냥 자기 혼자 번뇌 망상 뭐 이런 식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와일드한 충미충 에너지가 많을 때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스크린을 요만한 스크린에 쏘지 말고 그 있잖아요. 빔 프로젝터 요만한 스크린에 쏘지 말고 엄청 큰 스크린에다가 쏘면 큰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크게 투영시키는 거니까. 게다가 이렇게 골치 아픈 충 에너지, 형 에너지 붙어 있으면 좀 크게 투영시켜야지. 작게 투영시키면 나잖아, 그게. 그렇죠? 8개의 글자는 모두 나이자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 대립되는 사람들이 서로 충미충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산속에서 혼자 살면 어떻게 돼? 뭐 오른팔과 왼팔이 싸우고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막 꺾이고 막 가다가 미끄덩 하는 거예요. 제가 산에 갈 때 그 산에 험한 산을 갈 때는요. 팔다리하고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리로 움직이다가 여차하면 팔이 도와야 되거든. 막 잡고 올라가고 힘든 산을 올라갈 때는 스틱을 딱 들고 스틱을 딱 치면서 올라가야지 다리에 무리가 덜 가. 안 그러면은 그 무거운 배낭 메고 팔은 그냥 놀고 있고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다리가 데모를 해요. 다리에 쥐가 나. 이것들 다 놀았어. 나 혼자 고생했어. 막 이러면서. 예, 팔다리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 이런 말은 내 안에 나를 이루는 성분들 사이에 싸움과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주를 크게 쓰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회에 축토와 미토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반목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상세계, 마야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 다 마야세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야. 생각이 하나야. 그렇죠? 대립하는 비겁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있잖아요. 저기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왜 이러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진압하는 경찰과 정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생각이 같잖아. 행동이 반대잖아, 근데.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이 막 쳐들어와서 탱크 몰고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선을 위해서. 그랬더니 막 북한에다가 폭격 때려버리고 이제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은데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이 같은데 싸움이 난 거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회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관을 들고 멈추거라! 하고 비겁들을 통제하는 목극토의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진 관성, 유명세, 권위, 내가 가진 조직, 내가 가진 관빨, 관성을 가지고 겁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주 최고의 직업은 뭘까? 싸움하는 사람들 말리면 되겠네. 분열하는 사람들 말리면 되겠네. 분열된 사람들 말리면 되겠네. 안 말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아 분열된 나를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지지에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충미충된 사회를 내가 관으로 니들 싸움을 멈추거라! 라고 하는 내용과 같고요. 천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축토와 미토가 모두 정화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화를 정임합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게 어떤 뜻이 이걸 정임합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뜻이 내가 가진 재성의 현실성으로 인성을 판단 내려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합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다. 나의 판단으로. 쌈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다. 나의 편재적, 현실적 판단으로. 솔로몬이네, 그러면. 솔로몬 씨가 주로 하시는 일이 그 싸움하는 여자들. 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야, 반 잘라봐. 제일 슬퍼하는 아이가 엄마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게 합으로 붙어 있으니까 다 좋아하죠.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다예요. 재성을 가지고 인성을 끌어오면은 사회의
충돌하고 있는 비겁들의 마음을 얻다. 그러면은 뭐 분쟁 조종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정신과 의사 최고죠. 정신과 의사 최고죠.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그러, 형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아버지가 나만 미워해요. 뭐 회사에 갔더니 나를 왕따시켜요. 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충돌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엮어주는 일을 한다. 합으로 하면 더 자연스럽다. 그럼 합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합으로 붙어 있으면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잘 못 써. 이거 붙이는 데서 전용으로 써야 되는 재성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월간에 이렇게 정인을 올리잖아요. 정인 올리면 이게 뭐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은 자격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 자격 가지고 충미충난 사회에 쌈 말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죠. 게다가 이 자격이 여기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올라온 것이기도 하니까 이왕이면은 좀 국제적 권위, 국가적 권위를 가진 자격이면 더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자격도 좋겠고, 나는 원래 병화를 띄웠으면 했는데 병화를 살짝 비튼 정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주가 지금 축술미죠. 축술미 지지고 볶고 이 형살 조종해야 되는 사주죠. 형살 조종 안 하면 자기가 몸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의사를 안 하면 자기가 환자가 될 수도 있는 형태의 구조다. 그러면은 사주에서 축술미가 가중되는 운은 좋은 운일까요? 나쁜 운일까요? 손님 많이 오는 운이에요. 사주에 축술미가. 근데 내가 형살 조종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거나 주변에 분쟁이 일어날 운이에요. 근데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몸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일거리 많아지는. 이 집과 저 집 싸움 말리고 있었는데 저 집에 또 싸움 났어.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이 의사도 할 수 있지만 뭐 유엔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유엔의 분쟁을 조종하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중재자, 조종자 역할도 괜찮겠죠. 오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양 세력과 음 세력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뽁뽁이 같은, 택배 상자 안에 뽁뽁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 에너지다. 그래서 사주에 토 에너지가 많으면 중재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하다. 사주가 목화로만 돼 있거나 금수로만 돼 있으면 이게 자칫 진영 논리의 적, 아군 관계가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우리 트 선생님이잖아. 완전히 그냥 싸움이 그냥 화국으로 수 다 꺼져. 나는 화로 몰빵할 거야. 한쪽은 전문가인데 반대쪽은 문외한. 약간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은 약간 한쪽으로 편중돼 있죠. 근데 삼합 같은 경우는 세 개 계절의 연합인데, 이게 방합 같은 경우는 세 개 계절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개 계절로 딱 똘똘 뭉친 거란 말이죠. 한 개 계절로 똘똘. 그래서 주로 삼합을 이룬 사주가 다양한 세력의 연대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방합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뭉쳐 같은 느낌 같은 거죠. 의사들 뭉쳐, 무슨 노동자들 뭉쳐, 뭐 이런 거 같은 거. 참고로 그 의사협회 협회 회장님 사주가 이 비겁들이 형충하고 있는데 딱 인성 하나 올린 사주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일치를 보게 만드는 사주다. 그럼 의사협회 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손님 형충하는 사회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조종해주는 마음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죠. 이 제극인이 잘 쓰면은 의식혁명이에요. 의식혁명, 마음 치료, 의식혁명, 마음을 바꾸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버리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적당히 합으로 끌고 와버리면 상대의 생각, 의식을 바꿔주다. 이게 인성 조종자의 역할이죠. 형충하고 있는 비경겁제들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사람. 내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이신데, 특이하게도 한방 정신과 의사십니다. 그러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시죠. 이런 경우에. 자, 이번에는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형충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이 사주가 형충관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교과서 같은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형충관계가 아주 많아요. 이 안에. 아주 많아. 그럼 제가 밑에 써놨죠? 그러면 일단 반으로 나눠서 이쪽 동네에서는 신유술 방합을 하고 있죠. 이쪽 동네에서는 임묘진 방합을 하고 있죠. 왕지가 빠졌는데 방합이 되나요? 라고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어설픈 준비 단계의 방합이라 그래요.
삼합도 왕직 빠진 삼합은 대장만 오면은 연대할 텐데 대장이 없어서 연대가 잘 안 되고 연대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확 이쪽끼리 뭉치고 저쪽끼리 싸우고 그래서 이 사주는 신유술 방합을 사회궁에 이루고 있고 여기는 임묘진 관국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치면 인신충이 있죠. 그러면 사회를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충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근데 두 개의 연대가 또 충을 하고 있죠. 그럼 내 세력과 사회의 세력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나이 순으로 봐서는 내가 젊은 시절에는 주로 이 동네 세력에 있었어. 젊은 시절에는 이게 신유술이니까 식신상관 세력이잖아. 그래서 이 관세력을 부딪히고 있으니까 관을 바꿔라, 관을 바꿔라 이런 운동권에 계셨어. 인생 후반이 되면 어떻게 돼? 관국을 만들어. 내가 권력을 가지게 돼. 그럼 이게 어떤 사주에 젊었을 때 운동하다가 나이 먹어서 권력을 차지하시는 사주. 그 과정이 극단적으로 충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주. 노모모 대통령 사주입니다. 노모모 대통령 사주. 만약에 자수가 들어오면 신자진, 오화가 들어오면 인호술, 유금이 들어오면 신유술, 묘목이 들어오면 인묘진, 그러면서 인신충과 진술충. 아주 재밌는 사주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이합집산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어제의 친구는 내일의 적,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셨을 적에 아주 파란만장한, 갑자기 야당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내일부터 우리 3당 합당할 거야. 우리 이제부터 여당이야.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너 꺼져. 이런 일들 많이 벌어졌죠. 인생을 되게 파란만장 드라마틱하게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 편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궁휼하게 세상에 태양을 띄우려고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마음으로 이게 내 마음 올린 거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세상의 병화라고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원래 병화잖아요. 니들이 싫든 좋든 나는 햇볕을 뿌려줄게. 어떤 곳이든 내가 다 햇볕을 뿌려줄게. 이게 병화거든요. 정화는 조건 봐서 뿌려줄게 같은 거라면 병화는 공중파 라디오 같은 거죠. 듣든 말든 나는 방송할게 같은 느낌. 이 병화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주도 형충이 되게 많은 사주라 이합집산이 되게 강한 사주다. 재밌는 거는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관을 많이 들이받으셨죠. 내가 나이 먹고 관을 차지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무지하게 들이받치죠. 무지하게 들이받치죠. 내가 젊었을 때 관을 들이받은 만큼 내가 관을 차지했더니 관이 들이받치는. 이게 사주는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기에 관을 들이받았더니 내가 들이받은 관이 바로 장년기에 내가 차지할 관이더라. 이런 모습이죠. 어떤 젊은 친구가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운동을 했어. 그분이 나중에 사장이 됐어. 꼭 나 같은 놈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꼭 나 같은 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파란만장하다. 자, 이번에는 이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좀 요즘 시국이 민감해서 나 나중에 미국 갈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나중에 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이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이 사주는 사오미 방국을 단단한 연대로 저렇게 점선으로 표시했죠. 사오미 화국으로 단단하게 이해 집단끼리 뭉치다. 여름 다 모여. 그러다 보니까 포괄성이 떨어지다. 야, 여름 아닌 애들 꺼져. 여름 다 모여. 야, 멕시칸 꺼져. 야, 이민족 들어오지 마. 야, 우리끼리 놀 거야. 야, 힘없으면 가서 뺏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애고적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애고적 정치를 하시는 분이시. 이익 집단끼리 서로 쌍 모이는 모습인데, 지금 올해 천간에 경금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경금 들어오면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분의 관줄인데, 경금 들어오니까 이분 조심해야 돼. 근데 이분은 요 관을 치러 들어오는 금기운이 들어오면 요 화기운으로 화급금을 해버리는 분인데, 올해 현재 지지에서 수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요 불까지 지금 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의 인기, 이 화에너지는 이분의 인기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권력이라고 해요. 권력과 인기를 단단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올해 이거를 완전히 천극지충을 해버리는 경금, 자수가 들어와서 때리고 있는 중이라 올해 이분의 지금 2달 남았다고 하시던데 선거가 상당히 좀 불안한 형국입니다. 위기라고 볼 수 있죠. 대운이 특히 축대운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이 축대운이거든요.
축대운이면 대운에서 요것 때리고 세운에서 요것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오미 연대의 두 개의 축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불리하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주의 지지 형충해약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충미충 있네요. 또 뭐 있죠? 오미합 있네요. 근데 오미합이 얘하고 사오미 방국을 이루네요. 그럼 이렇게 사오미 화의 연대를 맺었네요. 그러면 이사주는 사오미 연대를 맺어서 이런 걸 보고 세력형 사주라 그래요. 사오미 합을 이루어서 축을 제압하고 있는 형태, 이런 거를 그래서 세력 제압형 사주다라고 합니다. 여럿이 힘을 모아서 파벌을 만들어서 내 세력을 만든 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다가 탁 충으로 들이받아서, 원래 충으로 들이받으면 이긴 놈이 다 가져 논리입니다. 원래 합의 논리는 너 좋고 나 좋고가 합의 논리면 충의 논리는 이긴 놈 다 가져 같은 논리죠.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해서 이분은 아주 큰 월지 제압이에요. 사회를 제압을 하다 반대 세력을 제압하여 크게 얻어내는 형태의 사주가 되다. 게다가 상관으로 합살까지 해가지고 권력을 끌어가지고 와서 나의 경쟁자들을 다 잡아내다. 근데 이 경쟁자가 어떤 사람이니까 기축이니까 요게 해자축을 다스리는 축토 에너지니까 요 안에 수기운이 들어있어서 돈 가진 사람들을 제압하다라고 하는, 돈 가진 사람 제압, 이게 이런 경우가 보통 독점 거래 같은 거 잘 하시는데 2차 대전 후반부에 독점 거래를 통해서 뭐 무기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지원하는 수많은 전쟁 물자들을 이분이 독점적으로 다 수송을 하시고, 이후에도 60년대 70년대에 중동의 석유를 독점 계약을 하셔가지고 독점 제약을 해서 큰 부를 이루신 제클린 오나시스의 남편이죠. 이 오나시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사주입니다. 이런 경우가 세력사주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앞 윗부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포인트. 형충해합을 통해 사주에서 힘의 세력을 본다. 화의 세력이 합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지, 뭐 무리지어서 모였는지, 그 특정한 세력이 힘을 모아가지고 반대 세력을 확 제압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형태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세력사주들은요, 대체로 오행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너 골고루 적당히 잘할래? 아니면 그냥 뭔가 한쪽으로 확 잘할래? 이거의 차이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골고루 잘하는 사람은 뭐죠? 오리죠, 오리. 하늘도 날고, 뭐 걸어도 다니고, 물속에 헤엄도 치고, 다 하잖아. 하지만 뭐 호랑이보다 세? 독수리보다 세? 뭐 고래보다 세? 아니잖아. 뭐 고래는 바다의 왕자, 고래상어는 바다의 왕자, 뭐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하지만 독수리는 바다에서 잼뱅, 뭐 고래는 육지에서 잼뱅. 이런 거죠.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특정 분야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 잼뱅이 나올 수가 있죠. 오행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은 적당히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의 특정한 에너지가 돌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종합백화점과 전문점의 차이 정도이지 좋다 나쁘다의 구성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종합백화점, 편의점이죠. 편의점 가면 다 팔잖아.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파는 게 없잖아. 그럼 전문점에 가면은 딱 그것만 제대로 팔잖아. 나머지 건 안 팔잖아.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사주에서 세력이 하나로 모여 있으면은 나는 전문점 사주구나. 오행이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편의점 사주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좋다 나쁘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오행을 다 갖추고 있어, 배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죠. 아니, 원래 그 명리학에서는 오행 구족이라 그래서 오행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다. 그냥 내가 운동선수 할 거야. 운동선수 딴 거 포기하더라도 운동에 몰빵해야 되죠. 나 가수 할 거야. 나 딴 거는 버리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내 가수로서 성공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임영웅 사주, 화불덩어리. 내가 똘똘 뭉쳐서, 비겁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내가 큰 힘을 발휘할 거야. 뭐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자, 사주에서 보통은 3합, 6합
근데 육합보다도 삼합이나 방합을 통해서 에너지들이 서로 연대를 맺을 때 보통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합을 이루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요. 1 플러스 1은 뭐 5나 10, 20, 30 이런 식으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세력을 모으면 커집니다. 그래서 크게 놀 수 있는 사주는 큰 합의 연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 한번 합을 한번 찾아보죠. 이거 세력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신자진에 두 글자가 들어있네요. 신자진에 두 글자. 요거는 신유술에 두 글자가 들어있네요. 그럼 뭐가 꼭 중요한 열쇠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네요. 신금이 빠졌네, 신금. 그렇죠? 그럼 이 사주는 신금이 들어오면 신자진, 수목의 신유술, 방구까지 이르겠네요. 그럼 을목 입장이니까 사회궁에서는 자진합 수국이라는 것은 인성연대를 이루고 있다. 인성이 수국을 이루었다. 인성이 수국을 이루었다. 자, 유술합이라는 것은 관성이 단단한 방합을 이루었다. 그러면 인성사회에서 권력 권위를 가지겠다. 이런 측면인데요. 뭔가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하는 모습이라 뭔가 하나 크게 할 것 같죠. 네, 이분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제 상담자분이신데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시다가 아, 의사 재미없어. 변호사 해야지. 하고는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하셨어요. 야, 우리는 몇 번 태어나야 의사 한 번 하고 몇 번 태어나서 변호사 한 번 하는데 이분은 이번 생에서 나 의사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의사. 아, 변호사나 할까? 변호사. 자, 어떤 운에 변호사 개업을 했을까? 병신년에 신금이 들어오니까 신자진, 신유수로 빵 기운소통 이루게 되더라. 병신년에 이분이 을미년에 저하고 상담하셨는데 내년에 뭔 일 벌어지겠네. 내년에. 그때 한참 아, 나 의사 싫은데 때려치고 나 변호사 개업할 수 있을까? 병신년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병신년에 천간에 상관, 내 재주가 천간에 올라와서 지지해서